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 전남 지역 각 지자체 신년 설계를 짚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를 이끌어오고 계신 정인하 광양시장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2025년 새해 시작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수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와 그리고 예산 축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 취임 이후에 추진해왔던 일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호남 1위, 전국 22위라는 정말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역시 우리 시가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해서 위상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삶의질 평가에서 역시 우리 시가 호남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종합 1위를 차지해서 시민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투자 유치 대상을 2년 연속 받았고요. 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러한 수상 실적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참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수상 실적 말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 사실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분들께서 이 경제 활성화를 새해 소망으로 많이들 꼽으실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광양시 경제 활성화 정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는 12월 14일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일단 저희들의 경제 운용 목표는 민생안정이다. 그래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서 3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율을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0%에서 1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본 예산의 500억, 추가적으로 또 300억에서 총 8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3월까지 갖추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을 함께 모아서 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광양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운동본부, 그다음에 소상공인 연합회, 각종 소상공인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소비활동 촉진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자,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산업 생태계를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말해주셨는데 2025년 경제가 더 활성화된 광양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역시 신산업 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갈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신산업 하면 일단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철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광양제철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생존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신산업인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거는 이제 탄소 중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 이것도 역시 탄소 중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철강 산업 바탕 위에서 두 가지 산업, 두 가지 신산업을 접목시켜서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이제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시대적인 조류이고 흐름인 탄소 중립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그런 신산업을 갖추어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수소안전 뮤지엄을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역시 미래 우리의 에너지는 수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하고 또 이송 저장하고 이런 체계를 갖출 것인지, 그에 대한 이 시스템도 제가 머릿속에 조금 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광산업 분야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현재 권역별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가 일단 3개 권역을 설정을 해서 관광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개발 계획을 토대로 열심히 추진해 와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세 가지는 백운상권, 그다음에 구봉상권, 섬진강권 이렇게 돼 있는데, 백운상권을 예로 든다면 우선 지금 산림 복합단지가 거의 지금 종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산림박물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운상권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토종식물은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을 마치고 앞으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단계에 놓여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동백숲을 조성해서 정말 멋진 동백정원을 만들 계획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께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광양시의 경우에는 관광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부흥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문화적으로 사실은 그 발전한 도시가 품격이 있는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1월 정도 아니면 원래 12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나가지고 발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것도 지금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인프라를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설적인 사진 예술가로 광양 출신의 이경모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네. 이분의 그 필름을 우리가 이제 문화재화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이분의 기념관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라는 미디어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모든 도시들이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린츠 시는 우리 시하고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네. 린츠 시장님이랑 그다음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책임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1회 미디어 아트 교류전을 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규모 있고 멋지게 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매화 축제는 또 이번 이 관광 백선에 우리 광양시가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매화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민선8기 광양시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무슨 사업인가요?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1단계 완성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애 복지 플랫폼 1.0인데 여기에 지금 360개의 복지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생애 주기를 따질 때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7단계를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쭉 복지 시책을 맞춤형으로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복지 시책,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자랄 때,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중장년 시절, 노년기 이렇게까지 이 생애 복지 플랫폼 속에 아까 말씀드린 360개의 복지 시책을 담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해서 약 400개 정도의 복지 시책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 플랫폼 2.0을 완성하고 또 추가로 또 3.0 이렇게 쭉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사업들 가운데서도 이 지역민분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청년 정책을 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년 정책 중에서 청년 주택 융자금 2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약 1,321명에게 54억 원의 2차 보전을 해서 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했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2차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또 두 가지 분야에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책으로 청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신산업 도시에 대해서 광양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이 네.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광양시에서는 어떤 노력들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선에 이제 이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고 탄소 중립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양 제철소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전기로를 통해서 수소환원 제철 시설을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런 데모플랜트가 완공이 되면 아마 머지않아서 이 전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시설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그렇게 산업을 구조를 바꿔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또 많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바꿔가는 사업, 이것도 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된 이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키는 녹화 사업으로 우리 푸른 광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곳곳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이산화탄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다회용기를 보급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축제 때 일회용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회용기를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탄소 중립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말해주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 시민분들과의 소통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제가 몇 개를 만들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뭐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시민과 소통,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서 우선에 이제 화목 대화가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 해결해 주는 게 있고, 감동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고질적인 미해결 민원, 이것을 저하고 같이 듣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행정을 위해서 제가 문제가 있는 행정, 또 시민들의 민원 있는 행정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통장들을 면 단위, 읍 단위, 또 동 단위로 묶어가지고 공감 토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현장에서 저한테 전달하고 제가 또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공식적인 채널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공식, 비공식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광양시 비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까지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올해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바람을 타고 물개를 헤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승풍파랑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 헤치고 앞으로 힘차게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광양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과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친다. 승풍파랑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영민과 함께 어려움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광양시를 응원해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